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3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딸이 다행히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딸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내 첫사랑은 방탄 오빠들인데 엄마의 첫사랑은 언제냐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옛 추억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첫사랑은 여고생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봤을 문학 선생님이셨는데요. 훤칠한 키와 멋진 목소리가 여고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기독교 사립 여자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임해 오신 어린 선생님이셨어요. 교생 실습 이후에 교단에 서시는 것이 처음이라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라며 잘 부탁한다고 웃는 선생님에게 모두들 쓰러졌었죠. 특히 시를 가르치실 때 좋았는데 저희에게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독서 동아리는 항상 인기였습니다. 진짜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다. 날 보는 눈빛이 달랐다며 여학생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열을 올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문학소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 되고 싶어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오신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빨갛게 언볼로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드렸고 선생님은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신입생이 되고 바쁜 새 학기를 지난 후에 친구들과 학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웃으면서 이제 선배님이나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넉살 좋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짝사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성인이니 술 한잔 사달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난처할 정도로 졸라댔었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 치킨에 맥주를 사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정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해 겨울 저는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고 결과는 당연히 차였습니다. 그때야 나이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9살이나 어린 제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실 법했다 싶어요. 가슴 아픈 첫 고백과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 겨울 내내 집에 틀어박혔어요. 대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 후배들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픔은 꽤나 오래 갔어요.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신입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큰 키, 그리고 뿔테 안경과 셔츠까지 선생님과 비슷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은 선생님과 다르게 넉살 좋았지만 제법 학과 생활에 열의를 보이던 친구였어요. 쉽게 친해졌는데 유머 코드도 잘 맞고 다정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학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좋다고 친한 누나 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연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해본 나이였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나도 저렇게 어른스러운 오빠와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고 특히나 연하와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선후배가 모인 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먹더니 받아줄 때까지 고백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참 창피했어요. 놓은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진 않았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 친구는 1년 내내 틈만 나면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고백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좀 가벼운 애가 아닌지 의심도 되더라고요. 제가 3학년이 되고 그 아이가 2학년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또다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군대에 간다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입대한 후 제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매일 연락하고 얼굴 보며 쫓아다니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나 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만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냥 제가 연하는 싫다고 하면서 제 취향에 심취해서 그 아이를 밀어낸 것으려. 편지로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면회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회장에서 만난 그 아이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누나가 부담스러울까봐 연락도 못했는데 바쁘다면서 어떻게 왔냐고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한테 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이제 와서 웃기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그걸 군대 오고 나서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차피 다른 남자랑 연애 생각도 없고 나는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 건강히 나와서 연애를 한번 해보자고 잘 달랬습니다. 그 이후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이라 여러모로 서툴렀지만 더욱 절절했던 것 같아요. 바쁜 졸업반 시기에 그 친구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년 휴가 나올 때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첫 남자친구와 첫 연애, 그리고 첫 외박, 얼마나 설레는지 다들 아시죠? 그 친구도 꿈만 같다면서 이제 곧 전역하면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같이 조개구이도 먹고 밤바람도 맞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더욱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투름이 더 설렘으로 다가왔고 잊지 못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이후 전역하고 나서 즐거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큰 문제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학생인 남자친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야기하자 싶어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제 손을 잡으면서 혹시 아프거나 힘든 건 없냐고 책임지겠다면서 바로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딸에게 라면 끓여주고 있는 남편입니다. 서로 첫 연애에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의 첫사랑이 아빠라고 얘기해줬습니다.